안녕하십니까. 중국문화관광학과 강병렬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처음 중국어를 배우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차례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중국 엿보기, 중국어 발음, 성조, 경성, 성조 표기법, 성모, 운모, 단어, 다음 본문으로 진행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중국어 엿보기입니다. 중국어를 배우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일까요? 예, 맞습니다. 중국은 현재 공식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중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상하이로 착각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네, 맞습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56개 민족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선족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은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을 알고 계시나요? 중국의 정식 명칭은 뉴스를 많이 본 학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간편하게 줄여서 이제 그 중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국토가 큰 국가일까요? 많은 학생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국토가 큰 국가입니다.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 다음은 캐나다, 미국, 중국 순서대로 이제 네 번째로 국토가 큰 국가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어 발음입니다. 예, 중국어에는 성조라는 것이 있죠. 예, 성조라는 것은 이제 발음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같은 발음이더라도 성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중국어를 중국어로는 한위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56개 민족 중에서 이제 한족이 거의 한 98%를 차지를 하는데 그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뜻이고요. 중국은 이제 다 민족 국가로서 이제 여러 가지 민족이 존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 이제 사투리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죠.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서울말이고 북경, 그러니까 중국의 표준어는 북경에서 사용하는 중국어가 표준어입니다. 이제 표준어를 부통화라고 이제 말을 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중국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굉장히 쓰기 어렵고 복잡한 한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번체자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판티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 이제 중국어가 굉장히 이제 쓰기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쉬운 글자로 쉽고 간단한 형태로 바꾸자 해서 나온 게 이제 간체자입니다. 간체자의 발음은 젠티즈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어는 한자만 보고서 이제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즉 로마어를 이용해가지고 발음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어 병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어로는 한위핑잉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성, 2성, 3성, 4성이 있고 성조가 달라지면은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마,
이거는 이제 높은 음으로 일정하게 말할 때 뜻은 엄마이지만 이제 이성으로 말했을 때 마로 말했을 때는 이제 먹는 식물 마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은 마 하고 이제 내렸다가 올라오는 발음인데 이것은 이제 타고나있는 말을 뜻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성으로는 마 하고 이제 완전히 발음을 끝으로 내리는데 이것은 욕하다를 뜻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뜻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경성입니다. 경성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의 음절이 본래 성조를 잃고 짧게 발음되는 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앞 음절의 성조에 따라서 음노지가 달라지면서 이제 성조 부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이제 감사합니다 시에시에가 있죠. 이제 여기서 앞에 시에에서 사성을 씁니다. 사성을 쓰는데 원래 뒤에 이제 시에도 같은 한자니까 똑같이 사성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는 성조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걸 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이제 성조의 이제 중요함은 이제 계속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성조를 어떤 한어 병음에 순차적으로 붙여야 하는지 이제 알아야겠죠. 이제 기본적인 순서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아, 오, 어, 이, 우, 위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 말고도 이제 운모 말고도 성모라는 중국어 발음이 더 있어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 포, 모, 포, 뜨, 트, 느, 르, 그, 크, 흐, 지, 치, 시, 쯔, 츠, 츠, 르, 쯔, 츠, 스. 이제 이것이 이제 중국어 성모의 기본 발음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발음을 할 줄 아시고 기억을 하셔야 이제 중국어를 이제 쉽게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배워볼 이번 단원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 닌, 워. 맨 위에 줄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니라는 뜻은 너, 당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닌 이것도 이제 같은 당신의 뜻인데 대신 이것은 이제 이제 존칭의 표현이죠. 예, 선생님이나 우더른에게 쓰는 존칭의 표현이고 워는 자기 자신 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how는 이제 기본적으로 좋다, 예,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것은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먼은 당신들, 너희들, 우리들이라고 할 때 뭐뭐들을 나타내고 이제 복수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짜이젠은 잘가, 안녕이라는 이제 작별 인사로 쓰이는데 보통 중국 친구들에게 짜이젠이라고 작별 인사를 하면은 이제 보통 친구들끼리 짜이젠이라고 하지 않고 바이바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 친구가 생기면은 이제 바이바이라고 인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민티엔은 이제 내일이라는 뜻이고 지엔은 만나다라는 뜻인데 이제 다음에 본문에서 또 설명을 할 텐데 민티엔젠이라고 하면 내일 만나자라는 이제 뜻이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타라는 뜻인데 앞에 글자의 타는 이제 남자를 지칭을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뒤에 글자는
같은 다지만 이제 그녀, 이제 남자를 지칭을 하고 여자를 지칭을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한자는 다른데 발음과 성조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자를 읽고 남자를 지칭을 하는 건지 여자를 지칭을 하는 건지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다음은 마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경성으로 이제 쓰이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성조가 없죠. 이것은 이제 뭐뭐입니까? 라고 묻는 의문문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헌인데 이것은 매우, 아주를 뜻하는 부사로 이제 니헌 피어량이라고 하면 너 매우 이쁘다 라고 할 때 쓸 때처럼 이제 부사를 나타내고요. 다음은 시에시에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어를 배우시지 않은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뜻이죠.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는 뭐뭐가 아니다, 이제 뭐뭐이 아니다 라는 뜻의 부정의 뜻이고, 크어치는 예의를 차리다 라는 뜻으로 이제 푸커치 라고 하면 이제 합쳐서 부르면은 이제 천만에요 라는 이제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뚜이부치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이제 사과의 뜻이고, 메이관시는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교육시켜 주시는 선생님을 이제 중국어로는 라오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배웠던 단어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니하오. 네, 니하오는 안녕이라는 인사입니다. 니하오라고 이제 안녕으로 인사를 했으면 대답을 해야겠죠. 이제 본문에서는 니먼하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니먼하오는 이제 너희들 안녕, 애들아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이제 2명 이상의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인사를 한 거죠. 자, 이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죠. 작별 인사를 해봅시다. 짜이째는 잘가, 또 보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밍티엔젠 이라고 했는데 이제 밍티엔젠은 내일 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친구와 인사를 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어땠는지, 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안부를 물어봅시다. 니하오마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너 어때? 라는 의미로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 인사인데, 이것은 사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고 평소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답변으로 워헌하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 매우 좋아 라는 뜻으로 기분이나 뭐 상태가 이제 좋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고마움을 표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감사의 표현을 해야겠죠. 자, 시에시에는 고마워. 이제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시에시에 고마워라는 뜻이고,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죠. 그냥 무시하고 가면 안 되니까. 자, 대답은 부커치 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부커치는 천만에, 천만에요? 뭐 당연한 거지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단어를 응용해서 이제 한 가지 표현을 더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친구에게 뭐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고마움을 표해 봤잖아요. 여기서 선생님께는 인사를 어떻게 드릴까요? 네, 라오시 닌하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는 이제 존칭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네, 준비한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